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H&J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준입니다. 매제는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온 게 말이 돼? 명절 때마다 형님들에게 무시당하던 고아 출신 사위 한준. 하지만 장인어른 부부만큼은 그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3년간 처가의 낡은 중국집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준.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가게를 빼앗으려 하자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아 사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H&J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준입니다. 가난한 고아라고 무시하던 사위가 알고 보니 자산 500억 원대 재벌이었다니. 과연 그는 왜 3년간 정체를 숨기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무시하던 처가 식구들의 운명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제는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에요? 호적도 없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말이 돼요? 큰형님 우진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설 명절 장인어른의 작은 중국집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저 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28살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홀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 댁 같은 따뜻한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 아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를 말렸지만 옆에 앉은 큰 처형 선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아야 현실을 봐. 서울대 나온 우진이랑 연대 나온 나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근데 무슨 낯으로 우리 부모님 가게 물려받겠다고 했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편찮으신 몸으로 주방 일을 하시는 게 안타까워 제가 배달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가게를 노린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선미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장인어른 박동수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이는 우리 딸 만나서 행복하면 됐지. 학벌이 뭐가 중요해.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시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허리가 휘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는데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번 얼굴을 비춥니다. 아버지도 참. 작은 형님 석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감싸니까 저 인간이 더 기어오르지.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야말로 부모님 모셔야 하는데 고아 출신이 끼어들어서 말이야. 미국 유학을 다녀온 석훈은 대기업에 다니며 늘 자신이 이 집안을 먹여 살린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실상은 장인어른께서 대학 등록금부터 유학비까지 다 대주셨지만 말입니다. 4년간 미국에서 쓴 돈만 2억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부모님께 드린 건 명절 때 10만 원짜리 용돈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준아, 너 요즘 뭐 하냐? 석훈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 맞다. 편의점 알바하다가 잘렸다며? 30 가까운 나이에 편의점 알바도 못 버티면 어떡해. 우리 수아가 고생이 많겠네. 명문대 나온 동생이 고아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속상해 죽겠어. 오빠. 수아가 벌떡 일어섰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아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제가 무능하고 배경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나 요즘 아버님 가게 일 배우고 있잖아. 곧 제대로 된 일 찾을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 김순희 여사님이 주방에서 나오시며 큰 쟁반을 들고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절뚝거리시는데 저는 황급히 달려가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위. 고맙다. 장모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만은 저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준아, 탕수육 좀 들고 나와라. 장인어른께서 주방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남들의 비웃는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아, 미안하다. 주방에서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 자식 놈들이 버릇이 없어서 내가 교육을 잘못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부족해서 송구합니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자식들보다 100배는 낫다. 장인어른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집 가게 일 도와주고 우리 수아 잘 챙겨주고 넌 정말 기특한 사위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부모라는 존재를 몰랐던 제게 이 두 분은 진짜 부모님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무시당해도 이분들만은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분들은 겉만 번지르하지 부모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설거지를 하며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드릴 거야. 나 절대 포기 안 해.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인정할 때가 올 거야. 여보. 수아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오빠들이 너무 심했어. 괜찮아. 나는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으면 돼. 그게 전부야. 그날 밤 명절 음식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고. 고아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하던 그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준아,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이 많구나. 장인어른께서 새벽 5시 가게 주방에 들어서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육수 재료를 손질하고 짜장면용 양파와 양배추를 썰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이 허리 아프시니까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3년. 장인어른 댁의 중국집 동수반점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짜장면도 볶고 짬뽕 국물도 끓일 수 있습니다. 탕수육 반죽도 장인어른 못지않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지켜온 이 가게를 제 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숨통이 트였다. 장인어른은 허리를 주무르시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예전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다 했는데 이젠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아버님, 제가 있는데 뭘 그러세요? 편히 앉아 계세요. 저는 웃으며 대파를 썰었습니다. 칼질이 능숙해진 제 손을 보며 3년 전 서툴게 재료를 다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짜장 2그릇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배달 주문을 받고 홀 서빙을 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장모님은 무릎이 안 좋아 계산대에만 앉아 계시고 장인어른은 주방을 지키셨습니다. 아줌마, 짜장면 양 진짜 푸짐하네요. 맛도 끝내줘요. 단골 손님들이 엄지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위가 만든 거예요. 솜씨가 좋지? 장모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통의 동수반점. 허름하지만 맛은 동네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춘장을 직접 볶아 만든 짜장면, 뼈를 푹 고아 만든 짬뽕 국물,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탕수육. 하지만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겨울엔 외풍이 심했습니다.
아버님, 천장 수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빚에서 손님들 불편해 하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이 어디 있냐?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냥 좀 더 버텨보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건물 수리비를 어디서 구하겠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좋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하는지.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거뜬히 쓰면서 부모님께는 명절 때 10만 원 용돈이 고작이었습니다.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 좀 모아서 천장 수리비 보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안 된다. 넌 수아랑 살림 꾸려야지.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허리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장모님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준아, 너 때문에 우리가 버틴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께서 설거지하는 제 옆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돈만 밝히는데 너만은 진심으로 우리를 챙겨주잖니. 내가 너를 친아들보다 더 아낀다.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진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20살에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 두 분과 함께하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고아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지만 진짜 가족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냐? 넌 우리 복덩이다. 수아도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 여보, 우리 아빠, 엄마 정말 좋은 분들이지? 밤에 집에 돌아와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야. 나 평생 모시고 살 거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일해도 통장에 모인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수아의 병원비, 장인어른 허리 치료비, 가게 재료비까지 보태드리다 보니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다른 통장에는 이미 수백억이 있었으니까요. 형님들은 제가 가게 돈을 축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매제가 가게 돈으로 뭐 하는 거 아니야? 매출이 예전만 못한 것 같던데. 명절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내외분만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준이는 우리 가게 기둥이야. 얘 없으면 우리 진작 문 닫았어. 장인어른께서 명절 때 형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매제 편만 드시네. 우리가 뭐 남이에요? 형님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게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쾅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동수 사장님 계십니까?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네, 접니다만. 장인어른께서 앞치마를 벗으며 나가셨습니다. 저 건물주 아들 이현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이 건물 물려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관리하게 됐어요. 남자는 명함을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문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랐네요. 장인어른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이현우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천장, 오래된 테이블, 벗겨진 벽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와, 여기 진짜 낡았네요. 40년 됐다고 들었는데 진짜 40년 된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건물주 아들이니까요. 그래도 장사는 잘 되시죠? 점심시간 보니까 손님 꽤 많던데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